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망가지거나 아프기 전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어디가 위험한지를 미리 알아보는 그러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헤드셋 하나로서 신체 각 부위의 이상 유무, 필요한 조치, 필요한 습생 등을 알려주는 신기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운영 중이신 최경순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저는 80년대 초 삼성 최초 PC를 개발했고 직접 설계하여 개발해서 아마 82년도 당시에는 아마 거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SPC1000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 PC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당시 이병철 회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이제 그 공헌을 하셨는데, 그 최초로 삼성에서 개발한 SPC1000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직질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컴퓨터라는 거는 이 기기 하나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나 그 영혼처럼 수많은 주변 기기와 수백만 가지의 앱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이 발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비밀주의로 삼성이 최초로 개발한 컴퓨터를 그대로만 붙들고 감추고 있으면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그 일종의 그 오픈소스. 그렇죠. 그래서 IBM보다 먼저 저희가 오픈소스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들을 개발할 때 수많은,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이 파트너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파트너들이고 또 그들은 또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면에 다른 기업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기업들은 많은 경우 다 클로즈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들이 개발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때 그걸 그렇게 공개함으로써 이 한국의 이제 그 컴퓨터를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발전을 시켰는데 많이 그 협의를 다 늘렸다고 봅니다. 이게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어떻게 국가에 한국에 좀 공헌을 한 거는 1996년도에 삼성과 LG 엔지니어 30명을 대동해서 미국 보스턴에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덱이라는 회사의 연구소에서 이 세계 최초 초고속망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든 그때 이제 그 트라이얼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여왔죠. 그게. 그래서 1996년 5월에 이 여의도에서 500가구 기준으로 그 초고속망 시범을 벌였는데, 시범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저는 이제 한국은 당연히 최초지만 세계 최초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세계 최초로 초고속망을 한 거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컴퓨터를 한국에 뿌리는데 아까 그걸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다는 것도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그게 그 몇 년도 얘기예요? 그게 82년도 얘기입니다. 82년, 지금부터 42년 전. 그렇죠. 대단하시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96년도에 그때는 이제 세계 최초 초고속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국에서 그때 통신 기술이 모뎀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대표님의 설명은 또 추후에 듣기로 하고 정말 궁금하죠. 어떤 시스템입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드를 능가하는, 이렇게 이제 작아도 사드를 능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미국과 소련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했던 건데 비밀 개발하고 군사연구소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게. 근데 소련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머리에다 씌웁니까? 그렇죠. 뇌를 측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중에는 이 가짜들이 99%가 가짜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 이런 게 그 가짜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돼서 어떤 효과는 놀라운데 또 이 영상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어떻든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갖다가 이제 카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짜를 만들어서 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데 가면 10,000개 사이트가 나옵니다, 가짜들이. 그래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이제 시중에서 뭐 그런 가짜들이 그냥 막 10,000개도 나오지만은
이 수준은 아까 MRI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들이 활기출기 좋은 환경이죠. 그러네.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이름을 자꾸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환자들. 그리고 이거는 1등급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예. 1등급 의료기기로. 그래서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온몸의 지도입니다, 이게. 네. 제 몸을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제 몸에 대한 그래픽 지도를 만들어 놓고, 오장 육부에 대한 매뉴얼을 그래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리서치를 누르면은, 센서를 이용해서 온몸을 스캔합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에만 쓰는데도 온몸 스캔을. 예. 온몸을 쭉 스캔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은 이제 어떻든 이 신호에서 이 발신 신호고, 수신 신호입니다. 파란 선은 수신 신호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뇌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이제 그 마크가 찍어지는데, 흰색은 거의 신생아 수준, 노란색은 건강 정도가 보통 수준, 아니, 유아 수준, 네. 그리고 이 핑크색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위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 명치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그, 배꼽 부분을 자른 겁니다. 이게 몸통, 양팔, 네. 장, 대장, 소장, 이렇게 이제 동구처럼. MRI와 비슷한. 그렇죠. MRI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MRI하고. 그러니까 MRI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사진을 갖다가 찍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이게 아주 레졸루션이 좋은 이 청진기, 레졸루션이 좋은 혈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3차원적으로 이 내부, 외부 이걸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 그리고 이거 이제 보면은 그 자체가 분석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일반인도 이 이제 기능이 떨어진 부분은 갈색, 기능이 망가진 데는 까만색,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핑크색 이렇게 표시 됩니다. 이렇게.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그 뭐 간이다 또는 뭐 어떤 부위가, 장기 부위가 있으면은 그 만약에 거기가 염증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보통이면은 만졌다 측정 방법은 이제 자극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염증이 있으면 과민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가시가 박혔거나 염증이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10배, 100배 아프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 이거 염증이 있구나. 그리고 종양이나 암이 있으면은 이 자극을 해도 잘 모릅니다, 이게. 마비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뼈, 여기는 연골, 여기는 근육, 장기관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뇌, 시신경, 뭐 기관지, 폐, 그래서 이 장기 조직이 다 열산이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가 이게 일종의 뭐 그 암이나 이제 그런 병 같은 것들도 이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1000가지 질병에 대해서 사실 나타납니다. 아, 네네네. 1000가지 질병. 이야, 그거 참 대단한 거네요. 엄청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은 사실은 구글이나 그 빅테크라고 그러죠. 구글, 아마존. 그들이 지금 AI를 이용하고 슈퍼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이 미래에 가장 지금 그 블루 오션으로 보고 있는 게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뭐 더 심하죠, 이게. 네네네. 그런데 그들이 5년에 5조를 쓰고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라고.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쭉 한번 스캔을 하면서 우리가 각자 이제 그 하나 해부학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은 그 지금은 이 가는 뭐 바이올린, 예를 들면은 펜은 비올라, 예를 들면은 콩팥은 뭐 피아노 이런 것처럼 이제 해부학적으로 각 악기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본 것이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인체는 조화가 돼야지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조화성을 컴퓨터로 분석을 합니다. 이 스키닝 엔트로피 어널리시스 하면 이거 이제 양자 어널리시스입니다. 양자 방식으로. 그랬을 때 보면은 아까 저한테 보면은 레디큘로파시하고 다이아프람하고 그 고트 이게 조금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까만 글씨로 되어 있나요? 갈색이죠. 아, 그러니까 네네. 더 이제 병이 가깝거나 병이 취약한 부분은 까만 글씨로 표시가 되고, 아, 예. 이렇게 이제 좀 조심하거나 좀 조짐이 있다. 그런 거는
이렇게 갈색 표시로 해줍니다, 글씨가. 또 이 1000가지 질병들이 쫙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와. 그래서, radiculopathy.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허리 쪽에 지금 1단계부터 7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원래 자극하는 강도 대비, 이렇게 빨간 선이 자극 강도예요, 이게. 파란 선은 반응 강도인데, 이게 사실 일치하면은, 그러니까 일치하면 이게 건강한 겁니다, 사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뼈 부분, 뭐 연골 부분, 근육 부분, 뭐 신경 부분 쭉 다 해서 한데, 이게 뭔가 이상이 있으면 이제 이게 괴리가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괴리가 생기면은, 괴리가 생기면은, 이게 이제 이상했는데, 이 패턴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아, 이게 신경뿌리병에 가까운 어떤 그런 증상이구나. 그걸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이아프람은 횡격막이죠, 이게. 횡격막 쪽에 조금, 그러면 1단계는, 1단계, 2단계는 그거 괜찮답니다, 이게. 괜찮다. 거의 그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거의 일치해 가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지만은, 어떻든 이게서, 뭐, 이게, 기미는 잡혔으니까, 네. 그래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거는, 통풍기도 이거 1단계 괜찮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걸로 지금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허리 쪽에 그 보면 신경뿌리, 저기가 조금,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거고, 다음에 머리 부분, 머리 부분에서 이제 동맥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맥만. 예. 또 정맥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맥, 신경, 쭉 가고, 림프, 또 뼈, 쭉 보고, 제가 지금 이 목 부분하고 이 목뼈하고 이빨 쪽에 하나가 조금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회복적으로 보는 거고, 컴퓨터가 종합 분석을 하는 데는 뭐 큰 병은 없다. 갈색이나 까만색 좀 질병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면은, 수익마진인데 엉치 부분에 이 갈색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능이 좀 약간 비정상적인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부학적으로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정밀 진단을 갈 수 있습니다. 신경입니다. 이 노란 선들이 신경이고, 여기 이제 신경 다발입니다. 이 절단면입니다. 이렇게. 신경 다발에서 갈색이 있는 부분이 간간히 보이죠, 이게. 이게 조금 기능이 좀 뭐 비정상으로 나온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거냐? 그러면 이 레디큘로파시하고 나오는 거죠. 까만색이 글씨가 이제. 그럼 이 딱 수많은 그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 중에서 딱 가장 안 좋은 부위를 찝어가지고 딱 해보니까 그쪽은 뭔가 좀 레디큘로파시 신경뿌리 병의 증상과 비슷한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걸 치료하려면 어떤 음식이 좋은가. 셀기에서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바나나, 굴, 호박, 그 다음에 소고기, 이런 이제 음식들이 좋고, 다음에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런 음식은 그걸 더 악화시키는 이제 음식으로 이렇게 체계 개선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뭐 AI 수준이네요. AI를 능가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바나나가 얼마나 약간을 포지티브한 그 효과를 주느냐를 보면은 그 베지터 테스트에서 가상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줘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물이나 금속의 성질을 바꿀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실험 자료들도 수없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뭐 논란의 수위가 거의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바나나를 먹었을 때 뭐 침 맞은 것처럼 영양소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색 이런 부분들은 한 5단계 아까 좀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노란색이나 핑크색으로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2% 정도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바나나가 이 신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스크리닝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나나를 말고 더 중요한 건 안 먹을 걸 좀 덜 먹어야 돼요. 안 먹거나 덜 먹어야 됩니다. 독주, 커피. 커피를 마시면은
아까 그 심경, 그다음에 까만색이 나타나잖아요. 까만 막각화가. 이렇게 갈색점이 까만색으로 바뀌고 더 1단계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32% 더 나빠진다. 위크닝, 약화된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이 각 이제 장기, 조직, 뭐, 이렇게, 별로 자기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미리 알고, 이렇게 이게 심장에서 동맥입니다. 동맥에서, 빨간 거는 동맥입니다. 동맥에서 지금 뭐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디 좀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데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정맥은 뭐 괜찮다고 나왔고, 신경은 좀 스트레스나 조금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뭐 심장에 뼈가 없으니까 보면 거기에서 해보면은 질병학적으로 보면은 뭐 아까 별거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음식은 뭐가 좋고, 안 좋은 음식은 뭐 코코넛, 멜론 이런 것,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심장에 좀 안 좋고, 그래서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 줄여야 될 음식 또는 금해야 될 음식 이런 것들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라고 퀘스천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원리로 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헤드셋 하나 쓰고 네. 뭐 하여튼 모든 그 신체 모든 그 부분을 완전히 그 스캔해서 네. 정상 여부를 지금 이제 가리는 그 진단 시스템인데 네. 이 진단 시스템의 그 확실성 또는 그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임상이나 그런 어떤 그 시험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그 러시아에서는 이미 국가 그 의료 시스템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다음에 수십만 명을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병변과 이게 일치가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오. 그래서 거기서 국가적으로 이거는 다시 국가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해야 될 정도로 이 광범위한 그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상의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거의 중지하다시피 했다가 올 초에 다시 이제 이걸 재개를 한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코로나 때도 이게 시작한 건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제가 이제 이거 시작한 거는 한 7, 8년 됩니다, 이제. 아, 7, 8년. 8년 됐다가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아마 저희 사무실에 저희 사무실에 선능역 앞에 건너편에 한 400평 정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약처장님이 2번 오셨어요. 네. 뭐 이런 게 있냐 해가지고 또 시약처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 식약처 그 의료기 간부들이 다 왔습니다. 하하. 다 와서 하루 종일 그래서 측정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도와주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약처에 가서 어떤 의료 그거 받기가 그럼요. 어려운 건데 일종의 FDA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획기적인 거고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의료 어떤 비즈니스 쪽보다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한 거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법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이트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이제 뭐 상당히 모두 홀딩됐죠. 필리핀 러시아 경제 포럼에서 제일 먼저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그 연단에서 두터리 대통령과 인사하고 그 하는 거를 한 분이 저희 그 러시아 연구소장이에요. 그 당시에 그분이 아직 생존하에 계신 거예요? 두테르테 대통령 살아 계시죠? 아니 말고 러시아 살아 계십니다. 네네네. 그 지금 이 센서 최고 물리학 연구소, 그러니까 소련 과학 아카데미 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물리학 연구소장을 했던 분의 조카가 블라디미르 네스토로프 박사인데 이제 그분은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또 박사인데 지금은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원장님과 그 역할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는 아직 충분한 그 임상 데이터는 아직 쌓이지 않았군요. 의료 그 법 관련 그런 제약 요건도 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걸 갖다가 임상도 다 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전에 이게 스크리닝 장비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건 관계없고. 네. 스크리닝 그 1등급으로 저희가 이미 허가를 받았고 스크리닝 장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청진기나 혈압계 같이 쓰는 거 이런 거니까 하고 그리고 아까 같이 이제 의사들이 시술하는 그 정도 수준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그거는 더 많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추적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청진기를 들고 청진기로 모든 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병원이나 의사들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임상이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제가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어떤 일단 나의 어떤 저 신체적인 어떤 그 병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일치되는 거 아닌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이미 1,500명, 2,000명 정도를 했어요. 글쎄 한 1,500명 내지 2,000명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맞아. 다 그렇게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7, 8년 이상 이걸 해오면서 이미 했기 때문에 했고 너무나 많이 맞추는 거를 봐왔고 다 동의를 하시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제 후배 데려다 했더니 췌장이 굉장히 안 좋게 이제 갈색 검정색으로 나왔어요. 얘는 모르고 있었는데 얘 하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이게 유전으로 저도 지금 췌장이 이렇게 나쁘군요. 뭐 이렇게 하고 모임에서 세 분을 모셔다가 있는데 세 사람 다 병을 자기 병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친구가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 강남 파이낸스 센터 원장이다. 거기 한번 갖고 가서 한번 소개를 해봐라. 해가지고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여튼 그 강남 파이낸스 센터 건강검진센터의 원장의 병도 저희가 맞췄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이제 아직은 이제 병을 알아맞힌다 그 하기에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기능까지는 아직은 이제 법적인 것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스크리닝, 모니터링,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럼 배가 슬기가 아픈지, 그러면 간이 아픈지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 자각 증상이 있는 장기도 있지만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럴 때 얘는 대략 어느 부위다. 어떻게 하다고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의학처럼 해주면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걸로 봤을 때 뭐 주의하세요 하면 주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좀 잘못되면 심각할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보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딱 그 수준으로 딱 하시면 되고. 그 정도 수준을 하면 뭐 이것이 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까 스핀 그 물이나 모든 물질의 그 원자가 있으면 그 스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가 스핀하는데 이 스핀에 의해서 물질의 성질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자석입니다. 같은 철인데, 똑같은 철인데, 강철이든 연철이든 간에. 근데 이게 에너지가 별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자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전적도 성질이 틀려지거든요. 이게. 그것이 자석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자석이 되는 이유가 전자 스핀이 바뀌는 거거든요. 일렬로 정렬되는 상황에서 자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련까지 포함하면 60년, 70년을 갖다가 수만 명의 연구 집단이 있습니다. 연구 그룹이 있고 미국도 이제 상당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제 분사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제가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천 가지 점을 다 우리가 트레이스 하기는 그렇고 갈색하고 까만색이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해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기만 주의하면 되는 거니까 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 부분이 많은 분들이 머리가 좋고 활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위 부분이 좀 제가 아래 보니 까만 부분이 있죠. 위 부분이 좀 안 좋다고 좀 나온 겁니다. 이게. 이건 예비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심장, 폐, 간,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은 몸통입니다. 폐, 양팔, 그리고 이제 명치 부분. 여기가 이제 좀 안 좋다고 나왔죠. 여기는 배꼽 부분. 그리고 위 부분이 좀 이제 그래서 정밀 진단하고 조직 검사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뇨기 쪽, 방광, 전립선. 지금 65세 넘는 분들을 저희가 한 100여 명 해보니까 약간 30% 정도가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지금 치매가 환자로 나오는 게 1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20% 정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치매를 갖다가 이 조기에 알아내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장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매 예비 진단에 관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어떻든 방지하거나 그 어떤 발병하는 걸 이제 늦거나 10년, 20년 늦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회장님은 머리가 깨끗해요. 그래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맘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하고 쓸개, 폐기관지, 콩팥. 콩팥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지금 쫙 보는 거예요. 온몸을 갖다가 5천 인분들을 쫙 보고 있는 겁니다. 뇌에서도 동맥, 정맥, 신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쫙 부위별로 다 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눈인가? 네, 눈. 이게 3성 이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3성 이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아, 예. 그러네요. 진짜. 왜냐면은 이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러시아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자. 그러니까 합의가 다 됐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지금 테크들, 구글, 아마존 얘들이 지금 눈에 불 켜고 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그렇죠. 아주 현재 하고 있는 건 원시적인 수준입니다. 그 인공지능으로 데이터 그렇게 분석하고 그 척추, 그 MRI 분석하고 사진 분석, 그다음에 이제 뭐 진단 같은 그런 결과. 근데 보통 의료 그 진단 데이터라는 게 정확도가 50% 정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스트럭처 이거는 이제 뭘 뜻하냐면은 아까 세포까지 들여다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대해서 야 뭐 그게 뭐 말이 되는 얘기냐 하지만 성주에 사드 기지 하나 만들었고 1000km 밖에 있는 중국을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1000km인데 그 안에 발전소, 전광판, 뭐 엄청나게 수많은 전자기기가 있는데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m, 2m도 좀 안 되는 걸 들여다보는 거니까 가는 거고, 세포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야, 이 4D, 약간 3차원, 4차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하면은 아주 건강한 쪽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디스크 협착, 그 충치, 그리고 갑상선 쪽, 이게 조금, 이제 빨간색은, 신경만 좀 써라. 이건 이런 정도로 돼 있거든요. 예비 진단이지만은, 그러니까 허리하고 충치 정도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도 지금 1, 2단계는 뭐 괜찮다. 3, 4, 5단계, 이제 5단계인데 이 정도면은 조금 주의 좀 하세요. 관심 좀 가지세요. 이런 거고, 6, 7단계는 잘못하면 병이 있거나 잘못하면 병으로 갑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머리,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장기니까. 충치 정도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회장님 정도 현재 이 사이에 보면은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요? 저도 좀 상위 한 10%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좀 뭐 이상한 죽을 병 막 나오고 그래야지 제가 큰 소리를 치는데, 이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다 하면은, 이제 아주 그러니까 활동적인 심지어 다 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네. 건강하지 활동적이지 몸이 아프면 활동적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근데 아까 지금 여기서 위 부분이죠. 상반신에서. 그러니까 약간 뭐 어제 뭐 좀 잘못하신 것이 있거나, 자극적이 조금 한다. 근데 1단계니까 이 정도면은 다 잊어버려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 빨간 거는 이제 더 약한 겁니다, 이게. 이게 임상, 만약에 이제 어떤 병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임상을 하면, 그게 이게 임상이 어렵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렇죠. 의료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이거하고 이제 어떤 그 싱크로나이즈 되는 그 비율만 그 따지면은 신뢰도가 이제 그렇죠. 측정되는 이게 거잖아요. 보면은
러시아에서 그 의료 그 옴스크 대학, 그다음에 그 의료센터, 그 대학, 그다음에 그 정부, 내무부, 또 뭐 국방부 이런 데가 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십 년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도 예. 어서 빨리 이제 좀 임상 데이터를 좀 어떻게 좀 네.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신뢰성만 확보를 하면 그렇죠. 뭐, 이거야 뭐. 이게 이제 아까 저 장 쪽입니다 이게. 네네네. 이거 하는데 지금 콜론 장 쪽에서 쭉 보면은 이게 보통이에요. 이 주황색은 보통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피하고 내피가 있으면은 내피는 좀 이제 보통이고 지금 상피 쪽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약간 그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뭘 잘못 보셨거나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떤 거냐? 어떤 아까 카타랄 가스트리스가 위험 또 이 정도로 나왔죠. 그래서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음식, 미역, 바나나 이런 것도 좋죠. 이게 그러면 이 미역을 들면은 베리타 테스트 하면 이렇게 침을 맞았을 때처럼 다시 침을 놓는 겁니다. 사실은 침을 놨을 때 반응이 이렇게 이 까맣던 그 6단계 것들이 지금 3단계, 4단계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74%가 좋아진다. 그래서 아까까지 꼭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요즘 현대의학 많은 병원들이나 의료기관들이 음식으로 다 치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고 아주 그냥 심할 경우는 이제 그 대증요법으로 안 아프게 해주는 이런 역할이죠. 이게. 하고 보석, 이 보석이 어떤 정보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네랄이 엄청나게 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많은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 지난 50년간 이 땅에서 미네랄을 다 뽑아 써버린 거예요. 그냥 엄청난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냥 맹물이지 그냥 맹땅이죠. 근데 그 미네랄만 보충해줘도 애지간하면 성인병은 좋아진다고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 이것들이 땅에 약간 위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흑요석, 또 코넬리안, 홍옥수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그 이집트 왕족들 무덤에 엄청 많이 나오는 이제 그 힐링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더 좋아졌네. 이렇게 까보면 화급수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흑요석이라는 것이 화산석인데 그걸로 해서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는 이 증상이 좀 기능이 좀 망가진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 잠깐 일회성 심각한 게 아니다. 심각한 건 잘 안 고쳐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암 같은 거 잘 안 고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만 하면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렇겠네. 흑요석을 사고 있어야 되네. 그렇죠. 흑요석이 한 2만 원 합니다. 그래. 저도 하나 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러면 아주 싸게 자기 건강 관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빠지면은, 오케이. 계속 그 나빠진 상태가 잘, 개선이 안 되면은, 오케이, 그걸 전문의를 찾아가십시오.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커스바이오 최경순 대표를 만나고 이것도 진단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물론 비밀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신뢰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최경순 대표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을 졸업한 전자공학도입니다. 삼성전자 디지털 기업 변신의 주역이었습니다. 삼성전자 IT 사업 기획 총괄을 했고 한국 최초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했습니다. 삼성 최초의 PC를 개발했고 삼성 LCD 레이저 프린트, 광 디스크 사업 런칭을 했습니다. 삼성 SDS 설립 사업 기획을 수립했고 세계 최초 초고속망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삼성 DC 컨소시엄에 근무를 했고 러시아 자연과학연구소 합작회사의 대표를 거친 분입니다. 자, 최경순 대표를 만나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어떤 기업이나 돈을 버는 것과 과학을 하는 것과 이 두 개를 양립을 할 수는 없고 서로 약간 상반되는 어떤 그 정신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과학을 택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는 좀 하나님이 좀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98년도 말에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 150개 연구소를 총괄하는 그 연구소장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제 그냥 정신병동이랄 정도로 그냥 그런 정도로 이제 러시아가 피폐했는데 그때 마지막 남은 과학자들 그룹이 이 팀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밀연구소 소속이고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일거의 상황 세계를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능가하는 그런 과학을 하자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KGB 의장 뭐 하고 그때 안드로포프입니다. 네. 그분이 나중에는 소련 수상이 되죠. 안드로포프. 그다음에 리츠코프 부수상. 그 이제 부수상의 그 주관하에 이 과학 기술을 이렇게 키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수많은 연구소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 저율적으로 연구하는 것들, 뭐 플랑크 연구소랄지 아인슈타인 연구소처럼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집단들이 이제 공산주의니까 돈을 대주는 거죠. 연구비를 대주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소련이 붕괴돼 버렸으니까 네. 전부 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명하고 뛰어난 분들이 이제 미국이다, 이스라엘이다, 유럽으로 이제 망명을 하고 거기 또 남아 있는 이제 마지막 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 한국 망명을 보려 온 거였어요. 아키모프 이제 아나톨리 아키모프 박사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연찮게 저는 과학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판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뭐 IT는 새로운 세계가 딱 열려. 그렇죠. 그래서 말로 소문으로만 듣던 이제 그냥 그 비밀리에 미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 러시아, 그 구소련의 그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현대 우리가 그 대학이나 대학원 뭐 포스닥 과정에서 알고 있는 그 물리학 체계하고 한 단계 다른 물리학 체계입니다. 이게. 네, 차원이 틀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의학과 서양의 의학. 동양은 예를 들면은 약간 그 관계론 쪽이고 음양 오행이랄지 관계론 쪽인 데에서 저쪽은 존재론 쪽이고 존재론 인식론 쪽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어떻든 이걸 좀 융합하는 그런 모양도 되지만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 나중에 그것은 그 양자 정보 기술이라고 일단은 양자 정보 기술. 그렇죠. 양자 정보 기술인데 그래서 그 양자 정보 기술과 어떤 그런 처리를 받는 모든 물질들은 이 고유 성질이 바뀝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E = MC 스퀘어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거에 더 못지않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에다가 양자 정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정보 처리하면 물 고유 성질이 바뀝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중에서 뭐 파동수다, 양자수다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 엉터리가 아니고 상당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거기서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고 그걸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5도에서 끓고 5도에서 얼고 뭐 110도에서 끓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리고 어쨌든 용해도 물의 고유 성질이라면 용해도 뭐 또 어떤 그 전도도 그게 바뀝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그 물의 성질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어떤 그 양자정보 기술의 에너지가 거의 무시할 수 있다는 수준이에요, 이게. 그 물뿐만 아니라 이 구리, 뭐 알루미늄, 철강 이것들도 구리가 1년 내내 1년 동안 그 순수한 구리인데 하루만 있어도 녹이 쓰는 구리가 1년이라도 녹이 안 씁니다. 아, 야, 그거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그 삼성 기술원 세 번이나 가서 그걸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러시아 과학자들 그리고 국회에서도 200명, 300명 모셔놓고 물론 이제 그 벤처기업이나 그 연구하는 분들 또 사업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거기서도 다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낀다 하고 또 현대그룹하고도 그 얘기를 했고 삼성하고도 얘기를 했고 다 했었죠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워낙 이 큰 그 기술 분야를, 뭐랄까, 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한 20억 원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 150개 연구소가 있으면은, 과제들도 이제 한 100여 개 되는데, 그때 저는 이제 통신, 그 다음에, 재료, 금속이나 시멘트 같은 이제 세라믹 재료, 그다음에 농업이 증산이 됩니다. 이게 농작물이 더 잘 자라고 농업, 그다음에 의료 이 네 가지 분야에다가 좀 해보자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족을 할 줄 못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다시 좀 의료 쪽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외 와서 했는데 지금 이 장비는 러시아에서 최대 연구소, 그러니까 라스라고 그러면 러시안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이 소비에트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세계 최대 연구소입니다. 거기는 이제 미국의 뭐 나사나 스탠포드 연구소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하고 이제 비밀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 물리학 연구소장. 그러니까 모든 이제 연구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꽃이라는 게 물리학 연구소인데 그 물리학 연구소장이 어떤 이제 그 센서를 개발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약 의식과 반응하는 센서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라는 건 의식과 물질이 좀 분리가 돼 있고 그 상관관계가 뇌를 통해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영혼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한 고리만 있지 정의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든 물질과 어떻든 그런 의식이 작용하는 어떤 기제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연구들이 엄청나게 이 구소련부터서 러시아에 해오고 있죠. 저는 지금도 이제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그 자체만으로 하게 되면 한국 같은 이제 그 풍토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안 하거나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단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면 그러면 그냥 이것도 믿는지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포커스를 좀 두기 시작했죠, 이게. 그래서 뭐 순수 과학이나 그것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당연히 증명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실제로 기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실용화 해가지고 그것이 되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과학도 믿고 할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실험도 수없이 해왔고요. 그래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양자 정보에 의한 인체 반응 신호를 측정해서 건강을 모니터링.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모니터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진단으로 하려면은 정식으로 그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지고 그에 대한 반응이 현대의학으로 다시 이제 매칭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우리가 이 모니터링 시스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기능은 그러니까 가격대는 MRI의 한 20분의 1 그래서 30분의 1 수준인데 그 성능이나 퍼포먼스 그 측면에서는 MRI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종의 뭐 기계로 쭉 스캔을 하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경력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조금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첨단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가 거긴 아날로그 시대고 흑백 테레비 만드는 수준이었는데 컴퓨터로 도약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저는 흥미 있었고 그걸 또 어떻게 그 웨이브에 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 혜택도 받고 어떻든 이제 컨트리뷰션도 했죠, 이게. 또 다음에 이제 초고속망에서 또 이제 그 같은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운명을 소지하는 우리 회장님도 좀 비슷하지만은 그런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삶의 형태 이게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이 또 재밌으니까 뭐 어떤 돈 벌고 이런 것보다 더 재밌으니까 이제 진행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양자 정보 기술이라면은 스핀트로닉스니 양자 정보 기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말하는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스트나 이제 그런 데서 스핀트로닉스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굉장히 뭐랄까, 클린 조건, 굉장히 그런 조건에서만이 이제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한정된 아주 단일적인 작용만 이렇게 스핀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랄지 스핀파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가 진행하는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데 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체라는 거는 또는 이 우주라는 거는 모든 물리작용이 된다면은 다른 데서도 돼야 되는 거고 몸에서도 되는 거다 이거죠 이게. 그랬을 때 이제 이 기술은 아까 같이 자기 뇌의 무의식은 서브 의식이라고 할 있죠. 이 서브 의식 같은 경우는 의식으로 나타나는 건 표면 의식이고, 서브 의식 같은 경우는 자기 온몸이 간 쓸개, 간에서 어떤 세포의 일부, 또 혈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갖다가 다 알고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연기처럼 재뿔뿔 돼버리면 인체가 구현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자기 조직 하나 스스로 오거나이즈 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럴 때 어떻든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뇌이기 때문에, 뇌를 측정하면 우리 몸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팔을 때려보고 뇌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 의식이 있을 때든 없든 간에, 야, 팔을 두드렸다, 때렸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몸, 오장육부죠. 간, 쓸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 5천 군데를 다 자극을 해봅니다. 이렇게 쭉. 침처럼. 침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그것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보면 침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침이지만 세포 내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전기신호거든요. 그렇죠. 세포는 눈이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 침이 찔렸다 안 찔렸다는 어떤 전기신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호르몬으로 가기엔 너무 속도가 늦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양자정보신호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몸에서. 양자정보신호. 그래서 아까 발바닥 찔렀으면은 여기서 어떤 신경 패스가 없는데, 이렇게 눈이다, 침이 간을 자극하거나, 눈을 자극하거나, 뇌를 자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그 기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하고, 소련 과학자, 러시아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양자정보 신호로 온다는 거죠. 양자정보 신호로. 그렇죠. 빛의 속도로. 그렇죠. 빛보다 더 빠른 속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든 그 양자정보를 얻은 여러 가지 신경신호를 얻은 전기신호를 얻은 간에 뇌의 서브 의식은 뇌에서 뭐 전두엽이다, 후두엽이다 이런 것들이 각자 영역을 하듯이 그 어떤 도메인들이 작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팔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심장이 어디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저희가 문진을 합니다. 이 장비의 특징은. 그러니까 제가 언어로 회장님한테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뭐 가렵습니까? 물어보면 아는 부분은 대답하는 거고 너무 그 신호가 작거나 그런 것은 이제 무의식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그러나 아까 저희 갖고 있는 아까 그 센서 소련의 최고 과학자가 발명한 그 센서는 양자 센서입니다. 그 양자 센서는 거의 스퀴드 양자 센서라고 스퀴드로 유명한 거 있는데 거의 그 정도 성능을 내는 센서입니다. 이게. 그 내용하면은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뇌가 반응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인지한다는 거는 우선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흥분 상태가 이게 변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뇌의 신호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전기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전기신호가 나올 때는 뇌에서 어떤 전자파동, 전기적인 파동이나 전기적인 어떤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다리를 자극하면서 그때는 온몸에서 나오는 수백 가지 신호, 수억 가지 신호 중에서 다리를 만졌을 때 내가 반응하는 그 신호가 플러스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때 그 신호를 추출해가지고 이 분석을 해보면은, 다리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분은 황당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신뢰성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스캔 시스템을 통해서 발견된 어떤 그 질병의 그 예고, 그리고 질병의 그 심프tom들이 실제 개인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질병의 질환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정확도가 인정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예방진단 시스템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서 빨리 이런 시대가 오기를 원합니다. 권지혁TV였습니다.